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오늘은 작년 9월로 잠깐 돌아가서 출발해보죠.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명목은 실수요자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실수요자들의 시름은 더더욱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 차단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거래 절벽을 몰아서 결과적으로는 매물은 적고 집값만 오르면서 불안 심리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발표된 2019 주거 종합 계획은 실수요자를 안정시킬 수가 있을까요?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이분은 부동산 키달리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죠. 이성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면요. 바로바로 키달리 아저씨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8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이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 주거 종합계획 오늘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7년 하반기 때 그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됐었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도 역시 많은 그 임대주택이 공급이 됐었죠. 올해도 역시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13만 6천 가구 그리고 공공지원주택 임대주택이 4만 가구 합해가지고 17만 6천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올해 그렇게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나눠지죠.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고령층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약계층도 주거 지원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더욱더 확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포용이라는 단어, 약한 자를 감싸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가 있죠. 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층을 포용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주거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도 공적임대 4만 6천 가구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공적임대에서 5만 3천 호실 41만 호, 4만 1천 호를 공급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두드러지는 부분 있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작년에 중위소득 43%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1%가 상향이 돼서 44%로 확대를 했죠. 그러면 기준 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득 평가액이 실제 소득과 그리고 재산, 그러니까 월 재산 환산액을 이렇게 환산을 해서 나타내는 그 비율 자체가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러는데 소득 인정액이 75만 원, 1인 가구일 경우에 75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인 같은 경우는 127만 원 이하여야만이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인 가구는 165만 원 이하여야지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받느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인데 만약에 서울 지역의 월 소득 인정 비율 자체가 75만 원 이하인 1인 가구가 얼마를 받냐면 23만 3천 원을 받습니다. 2인 가구는 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거급여를 이제 더욱더 확대해서 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작년만 해도 94만 가구가 해당이 됐지만 올해는 여기에 17%가 더 상향이 돼서 110만 가구의 주거급여를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그 공급제도, 공공임대 공급제도라는 부분이 이제 또 확대가 됐죠.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자면 서울 같은 경우 현행은 10에서 15% 아파트를 지을 때 재개발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10에서 15%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경기 인천은 5에서 15%를 지어야 되는데 개선이 됐죠. 서울 지역은 10에서 20% 그리고 경기 인천은 5에서 20%로 상향이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 주택 수급 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서 10% 범위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0%까지 이 공공임대주택을 아파트 단지 내 재개발 지역에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층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하겠다라는 부분. 이번 정부의 굉장히 강한 이런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데 30만 원 신규 공공택지 공급 및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대응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더욱더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이 되거나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천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성 강화, 지역주택조합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죠.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말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적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80% 사용승낙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면은 바로 조합원 설립인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었죠. 이제는 그 지역 내 면적의 30%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시행사 쪽에서, 조합을 결성하는 쪽에서 30%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더 늘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30%의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면 택지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구획정리 사업이나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쪽에 토지를 사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금액적인 부분이 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PF를 발생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진행하는 쪽에서 해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겠죠. 해지가 되면 그 다음은 재개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해지되는 지역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등록임대를 강화하겠다. 등록임대 의무이행이라는 부분 중요하죠. 그리고 등록임대를 할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에 명시를 해야죠. 부기 등기를 해서 나는 이 호실을, 이 집을 임대 목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라는 부분을 명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집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집인지 아닌지 이제 판가름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차장법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2.3m 폭이었는데 2.5m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확장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2.5에 5.1m 새로 폭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5.2에 2.6에 5.2m 이렇게 넓게 이제 문콕 방지를 하는 문콕 방지법이 이게 생겼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시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주거 환경을 더욱더 개선을 하는데 문제점은 있죠. 주차장이 그만큼 넓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땅 가격이나 이제 건축주 쪽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가격을 좀 더 높게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넓은 면적을 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 시장 자유보다 주거 안정을 중점을 두겠다.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강력하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가 좀 하락세가 유지가 되거나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토목이나 건설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 정부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을 않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토부가 시장이 불안한 조짐이 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강력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리고 보유세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상향을 시키고 공시가나 이런 부분을 더 상향을 시켜서 안정을 도모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역대 정부보다 더 강력한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안정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반발 세력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정책 상황에서 벗어난 그런 투자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핫한 현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위치는 광양 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이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두 가지로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실투자금은 약 1억 3,500만 원이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 실투자금은 5,2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을 누리는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로 와봤는데요. 대표님, 입지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로 인해서 어떤 주택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24주 연속 하락이고 서울 지역은 거의 27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나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지가가 거의 100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서울이나 어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 매매가가 굉장히 비싸죠. 지가가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어떤 그 금액적인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잠겨 있어야 되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쪽에 어떤 토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남 지역인데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 역시도 다른 지역과는 틀리게 금액이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에 광양 같은 경우에는 산업 인력이 굉장히 많죠.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제2의 광양의 황금기가 도래가 될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5월 31일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전 세계 시장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20%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바로 광양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고소득, 고액 연봉자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또 관광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토지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뒤편이죠. 이렇게 바로 뒤편에 27개 홀 골프장과 워터파크 그리고 둘레길이 형성이 되고 호텔까지 들어오는 그런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수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가 있죠.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하지만 거기에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면모가 굉장히 이제 크죠. 우리나라 그 도시 중에 1,400만 명이 여수를 방문을 합니다.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광양 역시 여수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수처럼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지가도 올라가고 아파트 매매가도 역시 상승이 되는데 현재 아파트 매매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여수가 광양보다도 2억 정도가 비쌉니다. 순천이 광양보다도 1억 정도가 비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광양에는 대장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죠. 브랜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대장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일반 비브랜드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고만고만한 형식으로 형성이 돼 있지만 이러한 신규의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가격을 이끌어간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이 지역의 어떤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광양 항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출길이죠. 선적을 많이 해서 물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광양 항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광양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는데 부동산에 가면 광양 부동산에 가면 이렇게 지도가 걸려 있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는데 현재는 여기는 진행하고 황금지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논밭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죠. 황길지구, 그다음에 황길 2지구, 광양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황금지구 지금 공사가 76%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황금 2지구 광양시에서 공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바로 광양의 어떤 랜드마크죠. 이렇게 관광단지가 들어오고 앞에는 광양 항만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의 청사진, 미래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쪽인데 아직은 토지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그 포스코 케미칼을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지금 거의 다 지어져 있고요. 이렇게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도 계속적으로 공장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대단지 아파트, 우리나라의 1군 기업이 지금 이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하이마트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먼저 들어오죠. 선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유통에 관련된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봉산 LF 스퀘어타운 바로 뒤에는 산, 앞에는 바다, 배산 임수 지형에 이렇게 항상 해가 비치는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죠.
자, 일반 상업지역 대지 181.2제곱미터,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231.4제곱미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공사 모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사적인 모습이 이렇게 공정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적률 자체도 다른 지구는 600에 70% 상업지역 형성이 돼 있지만 황금지구는 바로 뒤에 이런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유입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치 1300에 80%를 줬다는 얘기죠. 그만큼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남다르다 보면 되고요. 자, 일반 상업지역 3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 2억을 제하시면 1억 3,500만 원이면 상업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1억 3,100만 원입니다. 대출 7,900만 원 잔금때 진행이 되고요. 5,2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였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핫한 곳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도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선릉역 도보 7분 거리, 5층 건물 내 5층 만나볼 거고요. 2018년 3월 준공됐습니다. 매매 금액 3억 3,500만 원,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약 3,500만 원입니다. 정말 핫한 지역만 골라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으로 왔습니다. 대표님, 역시 설명 포인트만 들어볼게요. 네, 강남의 중심부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그 투룸 약 실면적 12.5평 정도 되면 3억대 후반입니다. 이 물건의 어떤 포인트는요. 12.8평 정도 넓은 면적의 실면적이지만 가격이 3억대 초반이라는 거죠.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테헤란로와 봉은사로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있는 그러한 중심 업무 지역이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에 위치가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상록회관 뒤에 보면 상권이 있습니다. 24시간 상권인데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상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GBC가 이제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약 13,000명 정도의 그런 정직원들이 상주를 하게 되겠죠. 협력업체 들어오고요. 신사업 벤처기업들도 쭉 들어오는데 봉은사 쪽으로 또 많은 기업들 들어오고 테헤란로 쪽으로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뭉치고요. 또 마이스에 관련된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시장이나 컨벤션장을 통해서 국제적인 기업들이 모여서 자기네 나라의 상품을 알리면서 무역상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마이스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욱더 부흥을 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강남의 한복판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역시 교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GTX A노선, C노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신사 유래선까지 강남의 교통의 허브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입니다. 2018년 3월 준공이 완료됐고요. 직접 오셔서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요. 5층 건물 내 5층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돼 있고요. 거기에 이미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얼마냐? 보증금 3억 원에 지금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3억 3,500만 원, 12.8평 정도의 넓은 면적에 3억 3,500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 방송이 끝나도 만나보고 싶으시죠?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